가르쳐놨더니 어디서 똑똑한 집 아빠한테 헛소리야? 보세요. 아빠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엉뚱하게 돈 가격도 갖다 얼굴을 못 이렇게 경험을 컬러까지 디테일하게 불가능을 넘어 하이모. 요리한다. 에어 커튼으로 막아주고 한 번 더 밀어주고 주방 유해 물질이 집안 전체로 퍼지지 않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비엔 청정 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 자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휴그린. 지금은 갤럭시 S21으로 두근거릴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 그동안 한치의 이탈 없는 무죄 행렬이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오늘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법관을 향해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는데요. 누가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정보는 각 범행이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나 스스로 판사이면서도 재판을 방해한 건 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한 혐의,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설명하실 얘기입니까? 아니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이 끝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또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심상철 두 현직 법관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판결 이유를 미리 누설한 혐의의 심증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배당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심상철 판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무상 권한에 없던 일을 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게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월권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이어서 박동건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대에 세워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서운해할 거라며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친 혐의에 1심은 위헌적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부장판사라도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칠 권한까지는 없다. 즉 직무 권한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직권남용이 될 수 이처럼 재판 개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법을 계속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은 법제도의 변화를 잘 관찰해 무엇이 직권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월권적 남용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폭을 넓힌 겁니다. 월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나 또는 불법행위. 법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 사법농단의 이른바 몸통이라는 점도 인정하면서도 이전 실장의 역할은 제한적. 이규진 전 상임위원 혐의에 대해서가 임종원 전 차장 역시 무죄 가능성이 남용을 둘러싼 해석은 역동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특별하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말로 승리를 다짐했고 국민했습니다. 신경전의 빈이었다. 시장 자진 사퇴 10년의 빚을 갚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첫 소감부터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나의 구도로다 이렇게 생각. 준비를 똑 닮은 후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등을 강조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은 최근 부동산 문제 말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도 남산의 풍광을 해치지 않는 것 추진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오세훈 후보의 내국 사상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장려로 주목도가 높아 협력 대응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투표일을 보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지금의 판세 그리고 각 당의 전략, 정치팀 이호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현재 판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한 구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가 터지는 데다 야권이 단일화 이슈로 전국을 주도하면서 야당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수치 극복으로 되치기를 해서 지금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고 있다. 공평하게 보름씩 남아있고요. 네. 여당부터 좀 볼까요? 여당 입장에서 이 시간 동안에 반전 후보가 오늘 상대 후보가 결정돼서 머리가 맑아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만큼 1대1 구도가 확정력과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치 공백이 있는 오세훈 후보보다 박 후보가 어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을 했는데 네. 오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무상급식 문제도 집중 공략할 걸로 보입니다. 저 이제 반대로요. 야당 이 때문인데요.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국립묘지를 다시 참배하는 것도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실정 심판 구도나 단일화 효과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판단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큰 실수만 하지 않고 내곡동 땅 문제만 잘 방어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야 전략을 짚어봤고 그럼 제3자 입장에서 지금의 판세가 흔들리거나 뒤집힐 만한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우선 인물과 정책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가 토론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권 단일화 이슈에 붙여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기대와 과거 시장 경험도 있고 또 토론 능력도 앞서 보셨듯이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대리 수술로 2명이 입장을 사망한 사건. 이를 덮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하지만 어제 MBC 보도 직후 관할 경찰청인 경기 북부청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상범 변호사의 예언과 달리 실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대리 수술도 밝혀냈다는 겁니다. 10시간 뒤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